경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강릉 곳곳에서 다양한 나라, 문화의 하모니가 13일까지 이어집니다. 개장 전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사고로 벌써 3명이 숨졌습니다. 최소한 안전을 위한 개인 구명조끼 착용이 중요합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첫 기업 유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입주 기업 혜택과 기술 지원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단계적인 폐광 계획에 따라 전남 화순광업소가 가장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내년에는 태백 장성, 내후년에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세계 합창대회가 강릉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와 종교, 세대를 뛰어넘어 평화를 노래하는 축제.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첫날 모습을 이하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선율로 손꼽히는 아리랑 자락이 무대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40명의 합창단원이 입을 모아 부르는 아리랑. 인도네시아 참가팀의 첫 경연곡입니다.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So the reason why we choose Arirang as our first song is because the competition is held here in Gangneung, Korea, and we would like to give some respect for the Korean, so we choose the song Arirang. 단원들의 귀여운 동작이 이어지자 관객들은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아카펠라, 뮤지컬, 팝콰이어, 가스펠 등 다양한 합창 장르가 펼쳐져 관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34개국, 323개 팀이 참가하는 합창대회 경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대회 기간 동안 이렇게 야외 공연은 물론 실내에서 진행되는 합창 경연도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강릉 경포해변과 월화거리, 주문진 항구쉼터, 정동진역 등에서 버스킹 형태로 펼쳐지는 축하 우정 콘서트도 매일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되게 시민분들이 공연 되게 많이 즐겨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저희 떨린 마음 너무 잘 다스려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대회는 강릉 지역 곳곳에서 합창의 아름다움을 전할 뿐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천여 명 가량이 지금 강릉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행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운 강릉을 전 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창 경연은 폐막 하루 전인 12일까지 강릉 아트센터와 강릉 장로교회, 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서 열리는데 매일 경연 장소와 시간이 다른 만큼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상당수가 아직 개장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물놀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인 만큼 구명조끼 같은 최소한의 개인 안전장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강릉 경포해수욕장. 수영 한계선이 설치돼 있고 구조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3-4-5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튜브를 많이 타고 있고 한두 명은 구명조끼도 입었습니다. 튜브는 뒤집어지거나 하면은 몸을 지킬 수단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뭐 탈착이 가능한 조끼가 좀 안전하지 않나. 수영을 못하지만 구명조끼를 빌려서 살아남으려고 대여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강릉 소돌해수욕장.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고 조개를 잡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개장 전이어서 안전시설도 인력도 없습니다. 올여름 벌써 3명이 미개장 해변에서 숨졌고 60여 명이 표류나 고립 등으로 구조됐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개장 전 인력 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자격증이 있는 구조요원은 대표 해수욕장 한두 곳만 있고 대부분은 순찰, 감시 인력입니다. 본인의 안전을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 해경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장한 해수욕장은 물품 대여소에서 빌리면 되고 아직 개장 전인 해수욕장의 경우 해경 파출소에서도 비치된 구명조끼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재밌게 놀려면은 좀 튜브를 많이 사용하고요. 아니면은 좀 바다가 많이 치는 날은 조끼를 더 많이 사용하세요. 사람들이 안전 때문에 또 수심이 약간 깊다 보니까는.
물에 빠지거나 파도에 떠내려가는 대부분의 사고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구명조끼를 입으신 분은 먼 바다로 좀 나가셔도 안전하게 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구조가 되는 상황이라서 구명조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이후에는 안전관리가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바다에서는 언제든지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영에 자신이 있든 없든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성공하려면 천연물과 바이오 관련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오늘 강릉에서 설명회가 열렸는데 바이오 기업 60여 곳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는 감나무 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안구 건조증의 특효 기능을 발굴해 중견 제약업체에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이후 임상시험 등을 거쳐 올해 신약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연구소와 기업의 협력으로 가능해진 건데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연구소와 기업, 대학 연구 인력이 클러스터로 집약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연물 쪽의 분야에 대해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 설명회 통해서 그런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듣고 정보를 얻어가려고 지금 일단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가 재기능을 하려면 우선 많은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관건인데 강릉시는 물류비 지원과 토지 매입 시 특별 지원, 인건비 지원, 정착 안정금 같은 구체적인 계획과 핵심 비전을 밝혔습니다. 각종 세제 플러스 물류비 또 수출하기 위한 그런 접근성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강릉은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겁니다. 경제도시가 되는 겁니다. 또 키스트 강릉 천연물 연구소도 현재 보유한 12,000여 종의 천연물 원료를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업에서 굉장히 제한된 인력 가지고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서기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들도 많더라고요. 기술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촘촘히 챙겨서 이미 강릉에 입주해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있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끼리 그리고 서로가 정보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이제 산단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국토교통부, 강원도 등과 함께 오는 10월쯤 대기업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다며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결정짓게 될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대한석탄공사의 3개 광업소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닫을 계획인데 전라남도 화순광업소가 먼저 폐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폐광 논의가 진행됐지만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탄광은 문을 닫았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아쉬움 또 걱정이 교차한 폐광 현장을 김영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05년 광업군을 등록한 우리나라 제1호 탄광 전남 화순광업소. 삼척과 용월, 태백과 함께 국내 4대 탄광 지역으로 손꼽히며 한때 근로자는 1000여 명이 근무했고 연간 70만 톤의 석탄을 생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폐광을 하루 앞둔 화순광업소는 인정마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지하에서 생산한 석탄을 지상까지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이 시설은 폐광이 임박하면서 한 달 전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지하 600m까지 광부들과 장비를 나르던 경사면 철로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지하에 있던 석탄 갱차는 광업소 공터 구석에서 녹이 슬어가고 있습니다. 폐광이 되더라도 지하 갱내수를 관리하기 위해 필수 인력은 남을 예정입니다. 산업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 결과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한 50여 명 인원을 유지를 하면서 갱내 양수 작업 그리고 폐수 처리 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탄광에서 수십 년을 일하다 지금도 탄광 마을을 떠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은 폐광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채탄 작업했고
몸이 안 좋아서 양수공 한 2년 했고, 선산부 했고, 또 우리 강원도 도계. 네. 도의가 없어서 거기서 한 7, 8년? 다음 날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화순광업소 종업식이 열렸습니다. 군수와 국회의원, 석탄공사 사장이 축사를 하고 광업소 직원의 답사가 이어지자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폐광의 문을 닫는 마지막 광부가 아닙니다. 깊은 어둠 속 막장에서 나와 붉은 태양 떠오르는 희망의 문을 활짝 엽시다. 30년 가까이 일한 광부는 작업복을 정리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직장 때문에 너희들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들도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7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나가서 또 이제 뭐 일자리 알아보고. 광업소 마당에서 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인사를 건네며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 모를 광부의 노래를 목청껏 불러봐도 서운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다시 못올 흘러간 내 청춘 검은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의 청춘. 118년 탄광이 이렇게 문을 닫았고 내년에는 태백 장성, 다음 해에는 삼척 도계 광업소가 폐광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모바일 청첩장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요. 무턱대고 열어보면 안 되겠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클릭 한 번에 통장에서 1억여 원이 빠져나간 스미싱 사건이 도내에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원주에 사는 60대 김모 씨는 낯선 번호로 온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이후 갑자기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았고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생각한 김 씨는 근처 통신사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멀쩡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은 해지됐고 김 씨 명의로 새로운 휴대폰이 개통돼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주로 사용하던 A은행 계좌를 확인했더니 계좌만 있고 사용하지 않던 다른 B은행과 C은행 등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이유 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며 B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돈이 그냥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는 사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급 정지가 안 된다라고 한 거죠. 특정 사유, 즉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해진 김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던 일을 떠올리고 스미싱을 당했다는 사실도 인지했습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A은행과 B은행에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렸고 계좌는 지급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씨의 예금 1억 2천만 원이 타인 계좌로 이체됐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뒤였습니다. 범죄에 연관된 타인 계좌가 뒤늦게 지급 정지됐지만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통해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 안에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돈을 빼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한 건이 조사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현재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유령 영아 사건 중 11명은 사망했고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180배 초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해당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도 회유성 어종인 연어도 강원도 연안에서 일부가 나와 소야 해협을 거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와 겹칠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막전 200일을 맞이해 대회 분위기 확산에 나섭니다. 조직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G-200일 맞이 유니폼 메달 공개와 지속 가능 올림픽 선포식 행사를 엽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승민 위원이 이끄는 2018 평창기념재단은 정확히 개막 200일 전인 어제 서울시 주요 거점과 랜드마크에 G-200을 알리는 녹색 조명을 점등했습니다. 동해안 컨테이너선 국제전기항로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김진태 지사와 심규현 동해시장, 선사와 하역사 대표 등이 참석해 수출입 물동량 확보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동해안 컨테이너선 국제전기항로 개설에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